영화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는 해리포터 시리즈 사상 가장 독특하고 또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는 변화로 압축할 수 있는 영화입니다. 2000년대 초반으로 돌아가 보죠. 첫 번째 영화인 마법사의 돌이 2001년, 비밀의 방이 2002년입니다. 하지만 아즈카반의 죄수는 2년의 텀을 두고 개봉했고 그 결과 피할 수 없는 변화를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아역 배우들의 성장이죠. 이미 성장해버린 다니엘 레드클리프와 엠마 왓슨 등을 알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보면 아즈카반의 죄수 당시의 배우들도 참 귀엽고 예쁘기만 하지만 2004년 당시에는 젖살이 통통하던 마법사의 돌에 해리와 친구들의 모습이 연상되는지라 이미 성장해서 2차 성징이 와버린 배우들이 다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당시 어린이, 학생이던 팬들에게 이 영화가 지니고 있는 음울한 분위기는 선뜻 다가서기 어려운 것이기도 했습니다. 중간에 깜짝 놀래키는 장면도 있는데다 전반적으로 무시무시한 분위기가 풍기는 작품입니다. 가슴 아픈 변화이기는 하지만 알버스 덤블도어의 배우였던 리처드 해리스가 2002년에 사망하여 마이클 캠본으로 배우 교체가 일어나기도 했죠. 이런 변화들도 이 영화가 주는 기시감을 증폭시키는 데에 기여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혹은 변신은 이번 작품의 테마와도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즈카반의 죄수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마법은 애니마구스라는 마법이죠. 동물로 변신하는 마법입니다. 변신과 음모, 오해, 그리고 해리의 성장을 다루고 있는 이 작품은 특유의 분위기와 깔끔한 결말로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마법사의 돌이 신비와 판타지로 가득한 첫 이야기의 위대함을 갖추고 있었고 비밀의 방은 추리물과도 같은 몰입감을 주는 작품이었다면 아즈카반의 죄수는 완성도라는 측면에서 가장 뛰어난 영화라 할 것입니다. 알폰소 쿠아론이 아직 지금처럼 위대한 업적을 쌓기 전에 찍은 영화라는 것도 반갑고 재미있습니다. 그래비티, 칠드런 오브 맨, 로마와 같은 엄청난 영화들을 만들기 전이지만 이 천재 감독의 역량이 아주 잘 드러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인물들의 심리 묘사에 있어서는 역대 최고라 할 수 있죠. 감독이 바뀌고 분위기가 변하는 것은 피할 수도 막을 수도 없는 일이었지만 아즈카반의 죄수도 독특할 뿐 시리즈 내에 이질감을 드러낼 정도는 아닙니다. 이는 메인 제작사인 헤이데이 필름스의 데이비드 헤이먼의 공이기도 하지만 1편과 2편을 감독했던 크리스 콜럼버스가 제작에도 참여해 전작의 흐름과 디테일을 이어가려는 노력을 기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4DX로 재개봉한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 리뷰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감상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리뷰 시작합니다.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는 다른 해리포터 영화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영화입니다. 크리스 콜럼버스 스타일이 여전히 살아있는 작품이기도 하죠. 영화 초반에 머글들의 세상에서 이모부와 대립하여 고생하는 해리가 여차저차 사건을 겪고 호그와트로 돌아와 학기를 시작한다는 시작부터 에필로그는 호그와트 마법학교의 자랑인 연회장에서 벌어진다는 전통을 모두 따르고 있습니다. 전작들에 비해서는 신기하고 아기자기한 파트들이 줄어들긴 했지만 1편과 2편에서 아기자기하게 다 써먹었으니 이제는 이야기에 집중해도 될 때이기는 하죠. 영화는 충실하게 스토리를 따라가며 많은 단서들을 날립니다. 해리가 처음으로 만나는 검은 들깨 이미지, 아즈카반에서 탈옥했다는 시리우스 블랙의 기사, 기차에서 해리를 공격하는 디멘터의 소름 끼치는 모습까지요. 이 영화에서 말할 이야기들은 초반부터 전부 늘어놓고 있는 셈입니다. 해리가 갖은 고생을 다하며 기차를 타러 왔을 때 론과 헤르미온느의 목소리를 들을 때 느끼는 반가움은 고스란히 관객에게 전달됩니다. 오랜만에 영화관에서 만나는 해리, 론, 헤르미온느는 정말 반갑더라고요. 시간을 가둬놓고 그걸 다시 재생시킨 것 같은 뭉클한 감동이 올 정도입니다. 하지만 아즈카반의 죄수는 초반부터 이미 훨씬 으스스합니다. 디멘터라는 아즈카반의 죄수라는 존재를 그려내고 영화의 분위기를 설정하는 순간부터 알폰소 쿠아로는 음울한 분위기를 충실하게 살려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충실함이 당시 어린이들에게는 충격으로 남을 만한 장면들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해리가 기차에서 창밖을 바라볼 때 창에 얼굴이 비추는 장면이라거나 디멘터가 나타나고 해리의 얼굴에서 영혼을 흡수하는 장면들이 언뜻 보면 끔찍하게 보일 정도입니다. 게다가 이 영화는 내내 화면이 어둡습니다. 마법사의 돌이나 비밀의 방에서 화사하고 예쁜 색감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여긴 영국이야 몰랐어? 라고 되묻기라도 하듯 2시간 내내 하늘이 흐리고 어둑어둑하죠.
영화 중반부에 계속해서 나오는 사신과도 같은 디멘터의 이미지, 그 음산하고 우울한 분위기는 가히 환상적입니다. 어린이 관객 입장에서는 어려운 분위기일 수 있지만 작품 자체로 보면 작품의 주제와 너무나 잘 어울리는 분위기죠. 점술교소로 등장하는 사이빌 트릴로니도 이러한 분위기를 극대화하는 좋은 캐릭터입니다. 물론 그 시절에 영화를 보던 어린이 관객들이 가장 힘들어하던 인물이기도 했죠. 사이벨 트릴로니 교수가 뒤에서 해리의 어깨를 잡고 예언을 쏟아낼 때 왁 하고 울어버리는 어린이를 본 적도 있습니다. 알폰소 쿠아론 감독은 3권의 이야기가 다소 산만하다고 여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소설의 내용을 충실하게 따라가려 노력했던, 그래서 영화의 길이가 엿가락처럼 늘어나던 크리스 콜럼버스 감독과는 달리 과감하게 분량을 쳐낸 것이 눈에 보입니다. 가장 돋보이는 것은 퀴디치 경기 장면을 전부 삭제한 것이죠. 만약 감독이 크리스 콜럼버스였다면 이야기 진행하다 퀴디치 경기하고 중요한 장면이 나온다 싶으면 퀴디치 경기하는 식으로 원작 재현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알폰소 쿠아론 감독은 원작에서 중요했던 퀴디치 우승 부분을 잘라내고 시리우스 블랙과 리무스 루핀의 이야기에 집중했고, 저는 이런 선택이 영화에 더 쉽게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해리의 호그와트 생활은 평탄하지 못합니다. 해그리드의 수업 시간에 친해진 히포그리프 벅빅은 이번 작품에서도 입닥치라는 소리를 계속 듣다 못해 헤르미온느에게 주먹으로 얻어맞고 도망치는 말포이와 잘못 엮이는 바람에 도축될 위기에 처하죠. 한편 해리는 아버지를 배신한 시리우스 블랙이 자신을 노린다고 생각하는 데다 마법사 마을인 호그스미드에는 가지도 못하고, 호그와트를 감시하는 디멘터들은 해리만 보면 덤벼드는 통에 퀴디치 경기에서 추락해서 아끼던 님부스 2000까지 부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벅빅의 도축을 막지 못한 해리는 론의 쥐가 날뛰는 통에 받아치는 버드나무의 공격을 받게 되고, 그 나무 안에서 시리우스 블랙과 그의 친구인 리무스 루핀을 만나게 됩니다. 알고 보니 시리우스 블랙은 누명을 쓴 거였고 피터 페티그루는 론의 쥐로 위장한 상태였습니다. 해리는 끝내 피터 페티그루를 놓치게 되지만 리무스 루핀이 늑대 인간임을 알게 되며 모든 진상을 알아내죠. 디멘터의 공격으로 죽을 위기에 처하지만 알 수 없는 마법사가 도움을 줘 살아나게 됩니다. 영화의 후반부는 타임 루프입니다. 영화에서 내내 갑자기 나타나고 같은 시간에 두 개의 과목을 동시에 수강하는 헤르미온느의 비밀이 밝혀지죠. 사실 헤르미온느는 과거로 이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과거로 이동하면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이 동시에 존재하게 되고, 시간을 되돌린 시점에 그 장소로 오면 과거의 자신이 소멸하고 현재의 자신만 남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 해리와 헤르미온느는 벅빅을 살리고 위기에 처한 해리도 구해내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 과거의 해리를 구해준 마법사를 아버지라 여기고 행복해하던 해리가 사실은 그게 자신이었음을 깨닫고 페트로누스 마법을 사용하는 장면은 감동적이기까지 하죠. 완벽하다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소설의 내용을 생략하다 보니 피터 페티그루의 이야기를 비롯해서 중요한 내용들이 좀 빠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과거의 해리가 자신을 도와주는 마법사의 페트로누스 마법을 볼 때는 분명 빛으로 된 사슴 같은 형상이 있었는데, 현재의 해리가 해당 장면에서 마법을 쓸 때는 사슴의 모습이 나오지 않는 것도 오게티에 가까운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리의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면이 있습니다. 아즈카반의 죄수의 해리가 1편과 2편의 해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이제 자신의 편이 많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걸 반영하기라도 하듯 해리는 이모부의 집에서도 더는 주눅들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호그와트에서 고생하기는 하지만 일이 잘 풀려서 시리우스 블랙이라는 대부가 생기기도 하죠. 그래도 부모님의 옛 친구들을 만나고 부모님의 친구들이 만든 마법의 지도도 사용해보는 장면에서 잔잔한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엔딩에서 파이어볼트도 선물 받고 이제는 호그스미드도 갈 수 있게 되었죠. 행복한 결말이네요. 이미 우리는 영화의 뒷이야기를 전부 알기에 새삼 되새기게 되는 요소들이지만 해리와 헤르미온느가 단 둘이 활약하는 영화는 이 작품밖에 없다는 부분이 흥미롭습니다. 물론 해리와 헤르미온느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친구들이고 이후에도 많은 위기를 극복하게 되지만 오직 두 사람이 팀을 만들어서 활동한 작품은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비밀의 방에서는 론과 해리, 아즈카반의 죄수에서는 헤르미온느와 해리입니다. 그만큼 헤르미온느의 활약이 돋보이는 작품이죠. 이 작품이 해리포터 시리즈의 걸작이라 불리는 이유는 바로 해리의 성장을 가장 설득력 있고 우아한 방식으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에서 유독 으스스하고 무서운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이유는 이 작품이 성장의 매개로 공포를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디멘터는 곧 공포의 존재입니다. 시리우스 블랙마저 디멘터를 몹시 두려워하고 알버스 덤블도어조차 디멘터를 혐오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지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과 위험에 대한 두려움은 본능의 영역이죠. 하지만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것들에 대한 두려움은 트라우마의 영역입니다. 디멘터가 건드리는 것이 바로 그 트라우마입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 혹은 나를 가장 비참하고 힘들게 만들었던 기억을 먹고 사는 공포의 존재. 그렇기에 영화에서 리무스 루핀이 리디큘러스 마법을 가르치는 장면이 필연적으로 느껴집니다. 보가트는 내면의 두려움을 끌어내는 존재.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즐거운 상상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존재 앞에서 발랄한 상상을 끌어내어 리디큘러스를 외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죠.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는 작품 전체가 하나의 리디큘러스 수업과도 같습니다. 해리는 헤르미온느의 도움으로 진실을 마주하고 모든 일을 되돌리고 자신을 괴롭히는 공포의 존재와 맞서야 합니다. 도와주러 오리라 믿었던 아버지는 오지 않지만 해리는 용감히 나아가 마법을 시전합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그 현실에 맞서는 용기야말로 디멘터들을 무찌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디멘터는 내면의 두려움이니 두려움 자체에 주눅들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품이기도 한 것이죠. 헤르미온느가 시간여행을 하듯 영화를 보는 내내 시간여행을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영화는 끝났고 저는 2020년의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잠깐 과거를 돌아보고 오는 것도 나쁘지 않은 일이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해리와 헤르미온느처럼 잘할 수는 없겠지만 옛 영화를 다시 보는 것도 그들의 마법 못지않은 경험이죠. 우리에게는 모두 내면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떠올리고 싶지 않은 악몽과도 같은 기억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울하게 만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리디큘러스나 페트로누스가 아닐까요? 우리를 웃게 만들고 행복한 기억을 떠올리는 건 우리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작업일지도 모릅니다. 무서울 땐 즐거운 일을 상상하고 더 무서울 땐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려라. 그게 바로 리디큘러스와 페트로누스죠. 오랜만에 만난 해리포터는 여전히 반가웠습니다. 아즈카반의 죄수는 시리즈 역대 최고의 걸작입니다. 긴장감, 몰입도가 최고에 가깝습니다. 알폰소 쿠아론이라는 이름을 빼더라도 이 영화는 완성도가 무척 뛰어나요. 개별 영화로서는 최고의 평점을 받아야 합니다.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7점입니다. 여담이지만 오랜만에 리무스 루핀이 어둠의 마법 방어술 수업을 하는 걸 보니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왈드의 범죄가 떠오르더군요. 그때는 알버스 덤블도어가 리디큘러스를 가르치고 있었죠. 같은 리디큘러스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보면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라이너의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늘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